사랑하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김기철 선생입니다. 불수능 들어봤죠? 언론 보도도 들으셨을 거고요. 제가 역대 나왔던 이제 수능을 조금 분석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내년 수능이겠죠. 지금 N수생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3 학생들 당연히 보고 있을 거라고 믿는데 다시는 당하지 말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멘트에 제가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불수능이에요. 사실 수능이라는 게 난이도를 맞추는 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다시는 당하지 말자는 의미가 제가 그 훌륭하신 분들을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자, 절평입니다. 안정적 점수가 나오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데이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역대 절평이 된 게 2018학년도 수능부터 절평이었어요. 그 전에는 영어도 상대평가였습니다. 4%가 1등급이었어요. 근데 딱 보시면 알죠? 첫 번째 2018학년도부터 절평인데 1등급 나온 학생이 10%. 그 다음에 너무 쉽다고 해서 조금 세게 바꿨더니 그냥 5% 확 내려갔고요. 또 조금 이제 비난 여론이 있으니까 7%. 그 다음에 또 난이도를 실패했습니다. 12%가 1등급 나왔으면 이건 물수능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 또 어렵다는 말이 나오니 6%. 이 정도면 절평에서 6%대가 1등이면 정말 적절한 게 맞거든요. 절평이니까. 그래서 잘 대충 맞췄어요. 그러다가 또 4.7%, 6% 갑자기 훅 내려갔습니다. 자, 뭐냐면 난이도를 조절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요번 수능을 분석하면 조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요게 정답률 60% 이하 문제가 몇 개 나왔는지를 보여드린 건데 정답률 60% 이하 문제가 몇 개 나온지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자, 13문제가 나왔고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온 겁니다. 근데 딱 보시면 알아요. 정답률 22%, 23%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냥 찍은 겁니다. 뭐냐면 오지선다니까 찍어도 20% 나와야 돼요. 근데 또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또 1번을 별통 안 찍어요. 그럼 이건 사실상 거의 찍은 거랑 다름없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빈칸, 빈칸, 빈칸. 그 다음에 순서,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여러분들이 보통 말하는 이제 고난도 유형이라고 하는 빈순삽 다 들어갔고요. 근데 요번 시험엔 약간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대입파악을 아주 어려워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목 대입파악이 29% 나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왜 그러지?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 다음 요약문도 37%. 그 다음에 장문 독해 밑줄 의미 파악까지.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빈순삽인데 이번 불수능에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입학. 근데 장문 독해는 어차피 대입학에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대입학. 그 다음에 밑줄 의미 파악도요. 사실상 대입학 문제 부분에 되어 있잖아요. 그럼 대입학과 관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요약은 똑같습니다. 맨 밑에 박스를 요약하라는 게 주제하고 같은 문제예요. 그러면 요번 수능에서 학생들이 불수능이라고 느꼈던 이유. 그래, 전통적인 빈순삽은 어려운 거 인정한다. 근데 뭐예요? 대입학 관련된 글 하나의 주제가 하나입니다. 근데 뭐예요? 토시 하나 안 빼고 전부 다 이거를 이해하고 풀려고 하니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제가 학생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였던 걸 말씀드릴게요. 자, 많은 학생들이요. 특히나 이제 공부를 조금 한 학생들이 나 영어를 전략 과목으로 이거 수시 최저 맞추려고 1 맞아야 되는데 막 2 나온 학생 되게 많죠. 자, 이유가 뭐냐면 수능이 어렵게 나오던 쉽게 나오던 공통적 사항이 있어요. 제가 예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능을 보는데 지문과 선제 모르는 어휘가 거의 없다고 쳐볼게요. 일단 기분이 좋아지죠. 두 번째, 무슨 말인지 해석이 다 됩니다. 다시요. 어휘 되고 해석 되면 난이도와 관계없이 점수는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번
수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절편이잖아요. 일단 학생들이요. 공부를 안 해요. 솔직히 말할게요. 공부를 진짜 안 해요. 두 번째, 어휘도 제대로 안 외워요. 하루에 꾸준하게 나 20개씩은 외워야지. 제가 다다음 주에 어휘의 범위, 어휘 외우는 방법의 캐스트를 찍을 겁니다. 근데 이건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한 게 아니죠. 교육부에서 공식 발표한 겁니다. 수능 필소이 몇 개죠? 3,000개입니다. 초등학교 800개, 중고등학교 2,200개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단어인 버스, 라디오, 뭐 걸, 보이 다 알아요? 그렇다고 중학교 단어 다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실제로 한 3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앞으로 외울 단어가 1,5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 범위를 제가 다다음 주에 키스를 찍을 건데, 그럼 생각해 볼게요. 하루에 20개씩만 단어를 외워도요, 한 달이면 600개고요. 1,500개 정도 외우면 된다고요. 몇 달이에요? 석 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석 달 외우고 단어 안 해요? 아니죠. 계속 무한반복해서 복습하는 거죠. 다시요. 어휘부터 안 외운 거예요. 반성해야 될 건 영어의 기본은 스킬이 아니에요. 뭐예요? 어휘 되고 해석 되면 당하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어떻게 나와도 당하지 않는데, 첫째, 학생들이 했던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요번 수능에 어휘가 너무 어려웠어요. 에이, 왜 그러세요? 안 외우신 거예요. 외울 수 있는 범위인데 안 외운 겁니다. 하루에 20개만 외우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럼 몇 바퀴 돌릴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 학생들의 또 문제가 뭐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모의고사만 열심히 풀었습니다. 저도 뒤에 파이널 강좌에는 오로지 문제풀이 강좌예요. 실전 모의고사 합니다. 그런데 실모라고 하는 게 이게 국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어는 뭐 3월 달부터 실모를 풀어보다 이게 아니에요. 해석되고 어휘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집중적으로 아는 걸 바탕으로 문제풀이 공부를 하는 건데, 자, 해석이 대충 얼렁뚱땅 이런 말인가 보다. 뭐요? 아는 단어 동원해서 대충 이런 말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번 수능에 대입학 틀린 거 말씀드렸죠. 해석이 안 될 정도의 어려운 걸 안 나왔습니다. 빈칸 똑같아요. 빈칸 자체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선지를 못 고른 거예요. 왜요? 얼렁뚱땅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못 고르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다시요. 요 제목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난이도 저로 힘들어요. 근데요, 이 당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어휘되고 해석되면 영어는 90%가 끝났다는 겁니다.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 이제 12월 달에 본 학생도 있을 거고, 뭐 나중에 뭐 1월 달에 이 캐스트를 본 학생도 있겠으나, 보시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겁니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지금 뭐 할 타이밍이에요? 고민하지 마세요. 2월 마지막 주까지는 딱 이겁니다. 어휘는 수능 전날까지도 외우는 거예요. 어휘 뺄게요. 뭘 해야 돼요? 내가 단어를 안다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나오지 않게 공부해야지.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글이 아무리 길고 복잡하게 나와도 막 6줄, 7줄, 8줄 만에 마침표가 나와요. 근데 그래, 내가 단어 외우니까 외울 거야. 단어를 모르는 게 단어 안다고 쳐보자. 단어장 있어. 단어를 아는데 해석이 안 됐다? 그럼 이거 수능에서 또 같은 일 반복되는 겁니다. 2월 말까지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뭐예요? 해석을 잡는 겁니다. 근데 해석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이 되게 막연하게 여기더라고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뭐야? 이게 수능 범위는 대학교 범위가 아닌 까닭으로요. 예를 들면 뭐 삼중수식 이런 거 안 나옵니다. 후치수식 나오지, 뭐 as 나오지, 끊어읽기, 묶어읽기 나오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죄송해요. 제 강의 광고도 좀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꼭 제 걸 들라는 건 아니에요. 요 비슷한 강의를 그럼 선생님한테 여러분이 맞는 선생님 걸 들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진짜 영어 모르거든요. 저 해석하는 거 모릅니다. 아는 단어 그냥 짜집기 합니다. 진짜 노베이스인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공부해야 되느냐? 순대로 해석하는 걸 배워야 되고요. 자,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 중국어 몰라요. 한자 20개를 준 다음에 밑에 뜻을 써놨습니다. 음과 뜻을. 저 해석 못합니다. 왜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순대로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의미 단위 별이라고 해서
끊어 읽기, 묶어 읽기 있죠. 아, 여기까지가 하나의 묶음이구나. 하나의 묶음이구나. 이러한 의미 단위별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물론 저는 속마음은, 야, 내 수업 들어라. 이게 제 속마음인 건 맞지만, 제 수업 아니라고 해도 선생님들 중에 뭐예요? 정말 노베이스 강좌를 위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자기가 영어를 진짜 자기는 영어 수준도 안 되는데 남들 듣는다고 어려운 거 들어서 성적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베이스 기준의 공부를 꼭 하시길 바라고, 특히나 후치수식이라고 해서 영어는 자 어디서부터인가 어디까지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들어가는 구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저 노베이스도 아니고요. 아니 그래서 저 5등급, 6등급, 뭐 4등급 아닙니다. 그래도 3은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문장 해석의 원리. 이 정도 난이도를 공부하셔야 돼요. 10년 동안 나왔던 6급 수능의 가장 기본 문장은 뭐예요? 조금씩 길게 연습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 광고 잠깐만 하자면 문장 해석의 원리는 뭐냐면 어순대로 해석하기, 뭐 as 해석하기, 분사 해석하기, 도치구문 해석하기 다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문장을 조금씩 길게 연습해야 돼요. 처음엔 그래 한 줄짜리 지문 몇 개 공부하다가 좀 길어져 쉬고 막 들어가 2줄짜리 문장 해석해 보다가 3줄짜리 해석해 보다가 4줄짜리 해석해 보다가 5줄짜리 해석해 보다가 문장을 점점 길게 연습하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만약에 단어 다 안다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나오지 않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마지막이에요. 선생님, 저 3등급 아니에요. 저 1등급도 나오고요. 뭐 아니면 1, 2 왔다 갔다 하고요. 아니면 저 1등급은 나오는데 사실 좀 해석이 찜찜합니다. 찜찜하다는 건요. 가만 놔두시면 안 돼요. 반드시 메꿔서 없애야 됩니다. 문장 해석의 완성이에요. 최고 난이도의 해석입니다. 근데 이 난이도가 막연하게 뭐 토플, 뭐 토익 이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나왔던 6급 수능, 특히나 저희 교재는 3년 동안 나왔던 6급 수능에 3줄 이상의 가장 어려운 문장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 문장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딱 1개념 공부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정말 계속 무한 반복됩니다. 같은 놈만 계속 반복돼요. 구조가. 그러니까 수식어구도 구조가 똑같고요. as 해석 똑같고요. 도치구문 해석 똑같고요. 길어진 이유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본적으로 길고 복잡한 가장 짧은 게 3줄, 길면 8줄까지 가거든요. 8줄짜리 문장은 한 번에 읽고 나서 저도 이해 못해요. 2번, 3번 읽어야 한단 말이야. 2번, 3번 읽을 때 이 뜻이었구나. 이 공부를 2월 말까지는 공부를 끝내시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어휘는 수능 전까지 외울 거죠. 어휘 되고 해석되면 이제 90%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3월달부터 EB 공부하세요. 수능 특 어쩌고. 저 추천합니다. 공부하라고. 기출문제 공부합니다. 그리고 파이널 때 뭐예요?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실전 모의고사를 정말 푸는 연습하시면 자 영어는요. 절평이에요. 자 뭐예요? 친구랑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공부량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불수능 절대 당하지 않고 싶으세요? 그러면 뭐부터 한다? 어휘 되고 해석되고 공부해라. 이게 기본사항입니다. 저라면 학생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더 공부하면 좋을까요? 궁금하시면 저희 Q&A에 오셔서 자기 등급 상황 같은 거 설명하시면 저희 연구팀에서 학생에 맞게끔 추천해 줄 겁니다. 물론 제 강의를 추천할 가능성이 높고요. 선생님 거 아니고 다른 건 안 돼요? 그럼 다른 선생님 거 다른 선생님 거 추천까지는 못하겠으나 이런 계통을 공부하면 도움됩니다는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우리 불수능에 당하지 말자. 내년 수능이 쉬워요, 어려워요?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난이도를 조절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거 요번 해에 이 사건으로 내년에 좀 쉽게 막는다고 하다가 갑자기 1등급이 10% 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또 곡소리가 나옵니다. 왜? 1등급이 너무 나오면 다른 걸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당하지 않고 싶으세요? 업이 되고 해석되면 끝났다는 거. 우리 1년 분명히 시간 충분합니다. 꼭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